안녕하세요. 예비 라이너분들. 다시 돌아온 라인 채용 담당자 김소연입니다. 작년 하반기 신입공채 라이브 방송에 인기에 힘입어서 올해 상반기 신입공채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더없이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는 더욱더 알차진 회사 소개와 그리고 직원분들을 모셔놓고 진솔한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입공채 담당자분을 직접 모셔놓고 공채 프로세스를 말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소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 첫 대문을 활기차게 열어주실 분이 따로 계세요. 저희의 그 조직 문화와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누군지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그 라인의 조직 문화와 또 기업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윤영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는 이제 교육을 또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셔서 합격하시면 아마 저를 제일 처음 만나시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Closing the distance. Line. 영상의 마지막에 어떤 네. 문구가 쓰여져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클로징 더 디스턴스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클로징 더 디스턴스는 그 라인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네, 라인은 이제 사람 대 사람 그리고 사람 대 기업, 기업 대 기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네. 그 역할 사이에서 그 연결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이제 저희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화면을 보니까 지금 네. 와우라고 네. 적혀 있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와우. 네,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와우. 와우 하단에 보면 6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needs, 그다음에 speed, data, 그다음에 detail, enjoy, teamwork 이렇게 6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라이너들은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요 라이너들이 같은 그 코어 밸류를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 키워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고요. 이 키워드대로 이제 저희 일을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서비스나 프로덕트들이 우리 유저들, 고객들에게 다가갔을 때 와우로 다가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라인을 접했을 때 네. 와우라고 탄성을 지를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정확합니다.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미션과 네. 저희의 코어 밸류에 대한 설명을 네. 들으니까 네. 정말 저도 한 라인의 직원으로서 네. 이러한 저희 미션과 코어 밸류를 이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을 네. 하고 계시는구나 네. 이러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좀 약간 주제를 바꿔서 예. 그렇다면 네. 왜 지원자분들이 네. 라인에 지원을 해야 하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반드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하셔야죠. 네.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라인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쉽게 저희가 4가지 꼭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정, 회사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글로벌 여러 가지 이제 그 앱 서비스들의 랭킹을 보여주는 앱 애니 차트를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이게 이제 2017년에 발표된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제 라인 서비스들이 상위 랭킹이 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랭킹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서비스들이 빠져 있는 이유는 실제 우리가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과금을 하는 내가 유저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라인을 사용하거나 만화를 보거나 이럴 때 이제 과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그렇죠. 과금에 대한 그 랭킹 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 유저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이 그 과금에 대한 랭킹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그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앱 순위가 네. 올 2017년도에 막 이렇게 상위권에 랭킹이 네.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이 18년에 이제 17년 데이터들이 나올 텐데요.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랭킹이 그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17년도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간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상위의 랭킹이 되어 있는 것들은 곧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2018년도에 나오는 랭킹도 참 기대가 될. 예, 저도 무척이나 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네. 화면을 보시면은 네. 매출 순위가 네. 나와 있는데, 네. 이 정도 매출 성장이면은 어느 정도? 그렇죠. 이게 매년 보시면 보시면 이제 꾸준하게 될까요? 한 평균 17%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한 해에 한 3, 4%씩 이렇게 성장하는 게 꾸준히 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렇게 매출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라인이 이제 신규 서비스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네. 그 서비스들이 유저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원들의 월급이 안 나올 걱정은 없다. 전혀 없죠. 이렇게 보면 네, 되는 저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네. 안정적입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네. 뭔가 증시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2016년에 라인이 이제 그 뉴욕 그리고 도쿄에 동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동시 상장된 기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에서도 아마 2016년에 가장 큰 IPO로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상장을 했는데 네. 더군다나 또 미국에서도 동시 상장을 한 네. 거는 정말 한국에는 네. 이런 기업이 다 없다. 유일무이한 기업은 유일무이하죠. 라인이다. 예, 굉장히, 라고 보면 예.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좀 널리 알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이 사실 널리 알려주시는 네.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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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는 이제 회사의 이제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먼저 메신저, 그다음에 게임 서비스, 그다음에 라인 뭐 투데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라인 프렌즈, 이게 오프라인 제품들을 생산하는 부분들. 네네. 그 외에 화면에 안 보이지만 어떤 금융 서비스라든지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제 한국에서 라인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못 보시거나 실제 사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한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네. 해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 꽤 많은 그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혹시 한국에서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앞으로 있을까요? 앞으로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해외에서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반응들을 저희가 대응하고자 굉장히 그쪽에는 이제 많이 쏟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긴 한데 아무튼 실제 이제 한국에서의 유저들도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꼭 써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도 꾸준하게 트라이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글로벌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혹시 저 숫자가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네. 사실 이제 꾸준하게 이 서비스를 쓰는 그 전 세계 유저가 한 2억 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그 외에 이 라인 서비스를 쓰고 있는 국가만 해도 한 230개 국가가 오. 됩니다. 그리고 그 굉장하네요. 국가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9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동남아 4개국에서는 그 아시아 4개국에서는 이제 1위 메신저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2억 명이라고 하면은 체감이 잘 안 되는 숫자인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4배 네. 의 이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라인 메신저다. 이렇게 느끼시면 확실히 될 것 이해가 같습니다. 되네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함께 일하는 라이너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라이너들이 함께 이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한 각 국가별 그 여러 사람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 저희는 이제 그 글로벌 서비스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오피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스페인, 미국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서 일하는 라이너들만 해도 한 5천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인력 구성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라인 한국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기술 그다음에 디자인 쪽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지션이 되어 있고요.
뭐 기획, 그 다음에 뭐 그 외 것들도 이제 그 순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과 여성 직원도 보시면 대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나이는 한 30대 초반. 굉장히 굉장히 젊은 축이죠. 좋습니다. 예, 그렇죠. 인원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이 서비스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평균 나이에 한몫했다는 좀 죄송하게 죄송합니다. 죄송한 네, 거에 네. 한몫을 했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인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로바, 차세대 이제 AI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우리 클로바 서비스를 소개해드릴 수 있겠죠. 클로바도 라인이 참여를 한 그렇죠. 사업이군요. 라인과 네이버에서 함께 공동으로 이 클로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클로바 서비스를 통해서 웨이브라는 이 그 AI 스피커, 그 프렌즈 스피커 이렇게 네. 두 가지 종류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 스피커 두 개를 쓰고 있는데요. 오, 두 개 다 사용해 보셨나요? 네네. 이게 이제 음성으로 제어하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을 직접 체험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익숙할까? 잘 사용하게 될까 사람들이? 뭐 이런 그 의심 가졌는데 일단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맞아요. 이 클로바를 이용하게 되는 날씨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날씨뿐만이 아니라 뭐 오늘 기분에 따라서 음악 들어야 되고,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뭐 영어 대화라든지 동화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차세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미래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능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품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또한 이제 라인 우리 모바일 플랫폼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계속 붙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포털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는데요. 현재 라인에서 그 라인 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것만 거의 100개 서비스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라인을 통해서 쓰고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서비스들이 신규로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의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스마트 포털로의 서비스로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서비스들의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한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화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게 이제 한국, 일본 중심의 서비스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각 국가에서 또 잘 되는 서비스들이 오히려 한국과 일본에 들어와서 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쌍방향 그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이뤄질 수 있고 그런 플랫폼도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라인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저도 이제 사업이 얼마나 더 잘 될지 기대가 좀 되는 그런 큰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총 4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라인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이제 회사의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회사가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연간 한 17%씩 계속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성장 안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서 같이 성장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회사에 대한 경쟁력인데요. 경쟁력. 여러 가지 랭킹으로 봤을 때도 이 회사가 굉장히 글로벌 여러 회사들과 비딩했을 때 결코 뒤지 않는다. 새로운 것들을 오히려 더 선도하고 있다. 이런 경쟁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라인에 모여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합류하시면 굉장히 이런 경험들을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 우리가 지금 미래에 대한 이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투자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입사하시면 미래 산업에 대한 경험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정성, 경쟁력, 네. 미래 가치 이렇게 4가지를 다 갖고 있는 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회사라고 딱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라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드릴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 자랑만 이렇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기서 더 네. 자랑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또 어디 없을까요? 뭐 한두 곳도 없겠죠. 그쵸. 네,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앞에서는 이제 큰 얘기를 했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입사하셔가지고 라인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막 솔직히. 네. IT 기업들이 보면은 그 역량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다양한 복리후생이라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너무 궁금해요. 네, 근데 이제 라인도 특색이 있는 그런 복리후생과 제도를 운영해야겠죠. 그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일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이런 공간을 실제 그냥 외부에 업체들이 와서 뭐 디자인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정의를 해서 뭐 가구 하나 전부 다 제작. 뒤에 보시는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우리 내부 디자이너분들이 그렇군요. 직접 디자인해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곳곳에 필요로 라이너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제작하고 공간을 만들어가는 부분들 굉장히 저희의 경쟁력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네네. 네. 그 외에 실제 그 업무를 하시면서 내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 뭐 내 책상, 의자,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인체 공학을 넘어서서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조절이 되는 뭐 이런 것들. 스스로 책상이 움직인다든지 그렇죠. 네. 스스로는 아니겠지만 네네. 저희 눌러야 살짝 움직입니다. 숨어있는 버튼을 네네. 누르시면은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서서 근무를 하실 수도 있고 네네. 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하네요. 굳이 이런 것까지 소개를 드려야 되나 싶을 그쵸.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당연하게 네. 해드릴 수 있는 나머지는 부분이라 직접 네. 오셔서 체험해 보시면 더욱 좋겠네요.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시는 동안에 영상이 이렇게 쫙 나가는데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았구나라는 네. 걸 좀 새삼 느끼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네. 이런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네. 신입사원분들에게 뭔가 네. 화이팅의 한마디를 네. 해주신다면 네. 계속 화이팅을 외치고 있네요. 네. 와우 화이팅! 네. 앞으로 라인이 걸어가야 될 길, 만들어가야 될 그 서비스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 사람입니다. 역량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라인에 지원해 주시고 합류하게 되신다면 이 모든 만들어가는 발자국들이 여러분들 것이 될 거고요. 저희는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공이면 더 좋겠지만 실패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회사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2018년 여러분의 도전이 라인의 새로운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전하시고 또 주변에 또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아무튼 많은 분들이 라인에 합류하시길 고대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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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세요. 도전하십시오. 네, 도전. 네, 네. 너무 좋은 네. 말씀, 네. 유용한 말씀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회사 소개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좀 더 진솔한, 지금 이제 영설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더 진솔한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현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을 직접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저는 지금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현업의 직원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분씩 자기 소개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플러스에서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윤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실에 있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에서 에반젤리스트를 맡고 있는 박민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 플러스 HR의 피플 인사이트에서 리뷰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 플러스 핀테크 프로젝트에서 이제 투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양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팀에서 라인 캐릭터 그리고 있는 이현배입니다. 네.
지금 각 직군에서 다 한 분씩 대표로 나와주셔서 저희에게 꿀팁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셨는데요. 혹시 뭐 현재 맡고 계신 업무로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혹시 민우님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에반젤리스트나 디벨로퍼 릴레이션은 일반적인 신입분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저도 개발자로서 개발을 오래 하다가 개발자들의 공유 문화 확산이라든지 라인 안에서 개발자들이 성장과 그리고 공유 문화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 일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이런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의 매력을 느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럼 진짜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정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비 라이너분들도 본인이 정말 라인에서 하고 싶은 일 이런 걸 찾아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배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림을 그렸었고 근데 이제 라인이 일본 쪽에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국내 쪽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좀 넓어지면서 거의 초창기에 입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업무로 갈 수 있는 분야가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한국에서는. 그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되게 적게 되어 있어서 그냥 채용의 문이 많이 열려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입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시다면은 혹시 이제 입사를 하셨을 때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어려움을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그 어려운 거랑 쉬웠던 뭐 좋았던 거랑 같은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그 자기가 그렸던 것들을 피드백을 굉장히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어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같은 거는 거의 스티커라든지 스탬프라든지 실제로 유저들이 저희가 그리자마자 바로 접하게 되는 일러스트들을 많이 그리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제 그린 게 오늘 출시가 돼서 다음 날이면은 통계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피드백을 받았는데 좋은 피드백이면 굉장히 보람을 느낄 거고 그쵸. 좀 안 좋은 피드백이면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약간 그런 양면성이 있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형준님은 혹시 어떤 계기로 네, 저는 2010년에 아직 군인이었는데 이제 휴가를 나와서 네. 선배를 만났는데 스마트폰을 처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휴가를 복귀한 다음에 막 혼자 이제 무슨 앱을 만들고 싶다 같은 것도 이제 다 상상을 해보고 나와가지고 복학을 하지 않고 1년 정도 그냥 스타트업에서 전략과 기획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장과 바로 이제 인터랙션하고 내가 만든 서비스들이 유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도 비슷하고 이름을 말해요. 네, 괜찮아요. 선배님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비슷하고 랩바님? 네, 괜찮습니다. 비슷하고 해가지고 이제 나는 IT 쪽에 계속 있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어서 라인에서 첫 번째 이제 공채를 진행하게 되는 걸 보고 이제 IT에다가 글로벌 업무까지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입사를 그렇게 굉장히 뭔가 매력에 빠져서 라인에 입사를 하셨는데 그런 환상에 젖어서 솔직히 입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환상을 깨는 어려웠던 일이 있었나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도전적인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라인의 주 무대가 한국이 아니고 글로벌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출장을 가서도 내가 모르는 시장 그리고 내가 모르는 유저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를 기존의 상식으로는 이제 통하지 않는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다 새로 공부한다는 기분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실제 이제 지표로 나타나고 성과로 나타나고 이제 유저들이 좋아해 주는 걸 현장에서 보다 보면은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렇죠. 도전하는 걸 약간 즐기시고 나랑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라인이랑도 좀 잘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네. 해도 될까요? 네, 한국에서 이 정도로 주니어가 특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의 의견도 다 좀 좋은 의견이라고 하면은 반영도 해주시고 약간 그런 환경이 좀 마련이 네.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굳이 라인에 입사를 다 하신 거잖아요. 굳이 라인에 입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우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일단 개발자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당연히 굉장히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해외로 나가보고 싶으시고 글로벌 서비스를 해외에서 많이 해보고 싶으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회사가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한국에서도 물론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일본, 뭐 태국, 대만을 비롯해서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 수많은 서비스들이 퍼져 있고 서버들이 나가 있고 개발자들이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라인을 가장 많이 선택해 주시는 것 같고요, 개발자분들이. 그리고 또 그 주위에서 제가 개발자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만나보면 라인에 굉장히 좋은 개발자분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아, 네네. 네,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신다거나 이럴 때, 라인 개발자가 굉장히 멋있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그쵸. 민우님은 굉장히 유명한 에반젤리스트시잖아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모든 개발자 컨퍼런스에 가면은 민우님이 다 아는 분들이 이제 발표도 하시고, 민우님도 발표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입사하신 지 한 2달 정도 네. 되셨나요? 네, 2달 정도 되셨는데, 실제로 이제 입사 전의 느낌과 입사 후의 느낌이 혹시 뭔가 달라진 게 있으신지 아니면 좋은 점 혹은 요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점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요, 아쉬운 점은 제가 아직은 글쎄요, 지금 딱히 떠오르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그 커다란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 도전적으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많이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성숙한 조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숙한 조직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목소리를 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와 그런 플랫폼도 다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앞서 뭐 말씀해주신 형주님 이야기도 약간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네. 직군에 따라 뭐 뭔가 문화가 다르기보다는 약간 공통된 문화 베이스로 조금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또 저는 시은님. 우리 홍일점 시은님의 그 라인에 입사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입사한 지 한 1년, 2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라인 플러스가 저한테는 첫 직장이고 이제 첫 직장으로 대학생이 선택을 할 때 엄청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원래도 HR에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의 HR도 많이 알아봤는데 이제 라인 플러스 HR은 좀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 이유가 물론 뭐 조직 문화도 너무 좋고 또 HR에서 주도하는 되게 기발한 행사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가장 큰 매력은 좀 앞서 말씀하셨듯이 글로벌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다고 느껴졌어요. 네네. 일단은 라인 플러스처럼 약간 한국에 본사를 두고 또 해외 여러 오피스를 두는 경우가 되게 많지가 않아서 이런 데서 HR을 하면은 이제 각 현지 오피스들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차별성 같은 거를 좀 이해를 하면서도 또 뭐 라인만의 어떤 DNA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재밌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생각을 하시고 딱 선택을 하신 라인 지금 만족하십니까? 네네. 만족하세요? 네, 만족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라인 HR에서 굉장히 좀 특이하고 약간 기발한 행사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행사가 있었을까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만우절 행사로 초밥이 조식으로 나왔는데 맞아요. 밥 위에 자갈치랑 새우깡 과자가 대신 맞습니다.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아, 네. 재밌었죠. 재미가 있었습니다. 맛도 있었습니다. 네. 자갈치 얼마나 맛있어요? 네.
네, 두 분 다 굉장히 그래도 라인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입사를 하셨고 입사 후에도 굉장히 좀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계신다고 해서 저도 이제 같은 HR 입장에서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라인만의 특별한 기업 문화나 아니면 근무 환경, 좋은 근무 환경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석자님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여기 오신 것처럼 되게 우선 분위기가 되게 젊고요. 그쵸. 이 젊은 분위기가 굉장히 또 라인만의 또 기업 문화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관료적이지 않고 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또 다르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호칭인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거나 마음껏 본인의 이제 생각들을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그 기업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계속 한 분 한 분 성함을 부를 때 무슨 님, 석장님, 민우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정말 이런 님 문화가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무슨 님, 대부분 뭐 차장님, 부장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색했지만 이렇게 부름으로써 정말 이런 수평적인 문화가 몸에 같이 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들 이렇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라인은 정말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현배님의 생각도 궁금한데 저희의 기업 문화 그리고 뭐 좋은 근무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쪽은 저는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걸 창작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언제 필 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율출근제거든요. 그러니까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근무를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융통성 있게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개개인이 그런 거를 좀 되게 장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책임 근무제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에게 책임 하에 이제 내가 하는 업무는 다 완료를 하면은 뭐 일찍 퇴근도 가능하고 늦게 출근도 가능하고 이런 거를 많이들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좀 더 일의 능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정말 이것도 제가 괜히 HR 입장에서 뿌듯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좀 이제 예비 라이너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혹은 라인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꿀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형준님 가능하실까요? 네. 가장 좋은 경험이라 치면 뭐 스타트업이나 IT 업계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라인과 같은 테크 회사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IT 트렌드를 좀 팔로우업하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요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뭐 관련 테크 블로거뿐만 아니고 라인은 이제 글로벌 서비스이고 이제 벤치마킹을 할 서비스들도 이제 글로벌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테크크런치라든가 아니면 테크인에이시아 같은 미디어들을 보면서 이제 IT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팔로우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이제 이런저런 분들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 재밌으려면 이제 지원자분께서 IT 업계에 대해서 많이 아실수록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앱스토어를 보면은 되게 많은 앱들이 뜨고 지고 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잘 되는 앱들을 보고 이 앱은 왜 뜰까를 유저 입장에서도 고민해보고 이제 이 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면은 그런 분들이랑 특히 얘기할 때 많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실제로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도 이제 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트렌드 팔로우업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준님이 가장 트렌드를 가장 빨리 아시고 전파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IT 업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일수록 더 라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알게 되면 지원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의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뭐 그런 꿀팁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한국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페이스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주로 참고하는 미디어는 뭐 동남아 뉴스는 테크인 에이시아 같은 매체를 보고요. 글로벌로는 뭐 테크크런치라든가 아니면 매셔블 같은 이제 미디어를 보고, 이제 중국 쪽 미디어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매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돌아가는 것들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팔로우업을 하고, 이제 동남아나 이제 중국, 일본 등에서 직접적으로 라인과 연관이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고급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년차 선배이신 시은님이 전달해 주시는 꿀팁 이런 거. 일단은 저도 2년 전까지 본격적인 약간 취준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단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서 저희가 좀 특별한 점이 그 인적성 검사보다는 과제를 부여를 네, 한다는 맞아요. 점인데요. 일단은 과제를 준비를 하실 때 약간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나열하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실무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약간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발표를 하실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찾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약간 근거를 과거에 하셨던 학교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과거에 인턴십 하셨던 거, 그런 경험들 좀 자연스럽게 녹여서 발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과제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꿀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이번에 이제 각 직군별로 저희가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꼭 필요한 역량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일단 먼저 석정님 먼저 기획직군에서 꼭 필요한 역량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직군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획 특성상 많은 그 유관 부서와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한 것들 푸른 문서라든가 그걸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도출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내 생각이 많다면 설득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결국엔 이제 사용자거든요. 결국에는 사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발굴하고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용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고민하는 것들을 또 만들어 보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기획적으로선 가장 필요한 역량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저에 대한 관심과 고민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개발 직군 민우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이제 신입 개발자분들, 좋은 개발자분들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일단 당연히 개발 직군이기 때문에 개발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신입 개발자분들께 정말 많은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컴퓨터 공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 튼튼한 지식들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요. 내부적으로 저희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신입 개발자분들을 위한 문제들을 굉장히 열심히 직접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 그리고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라기보다는 실무에서 정말 같이 일할 수 있는 개발자들을 뽑기 위한 그런 문제들을 직접 출시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그 이상한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기본을 열심히 준비하시면 같이 풀 수 있는 재미있는 문제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개발 능력이 물론 가장 1순위,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또 생각보다 개발을 잘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정말 이제 기획, 사업, 뭐 다양한 그 분들과 그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회사에서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서도 능동적으로 이제 사고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면접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인 같은 데에서는 그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고 도전 정신이 있으신 분들 지원 꼭 해주세요. 네. 좀 뭔가 판매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시는 거죠?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라인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사업 마케팅 부문은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사업 마케팅 같은 부분은 일단 출장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건 일이 재미있고 없고 하는 별개인데 일이 재밌어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셨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팀 속에서 이제 좀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개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캄보디아 사업도 해보고 인도네시아 사업도 해보고 이제 일본 사업도 하고 있는데 가는 나라마다 그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유저의 니즈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뭐 한 20년에서 25년 살아온 상식으로는 되게 통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마주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거는 왜 다르지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접근을 하고 왜 다른지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되게 환영이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리 있고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도 같이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것만은 꼭 요거만 있으시면은 정말 네, 좋을 것 같다 네. 하는 거 한 가지만. 라인 스타일 보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라인 네, 스타일. 네, 그 네. 인재상 여러분 네. 와우 하신 분이면 다 지원하셔도 됩니다. 네. 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네, 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라인 스타일. 와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디자인 부문은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예, 저희 쪽에서는 아까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자주 나온 단어가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쪽은 그 메신저에서 활용하는 스탬프를 실제로 대화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정말 커뮤니케이션에 적절하게 필요한 그림들을 캐치하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뭐 굿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람 받는 사람은 이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그림에 옮길 수 있는데 정말 트렌디하고 정말 재미있고 정말 위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모든 뭐 그림에 대한 재미 요소들을 한 컷에 담아서 그릴 수 있는 그런 분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잘 그리면 최고예요. 저 그럼 궁금한 게 그런 이제 위트 있고 센스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표출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요새 재밌는 사이트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뭐 그런 것도 뭐 참고도 많이 하고 저희는 항상 그 채용 공고 낼 때마다 그 적절한 트렌드를 잘 캐치하는가 짤방을 많이 보는가를 실제로 채용 공고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분들이 얼마나 그림을 재밌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웃기고 이해되고 뭐 커뮤니케이션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 그릴 수 있는가라는 거를 항상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 그리시는 분들끼리 서로 보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이분이 밝은 분인지 어두운 분인지도 면접 전에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본인을 숨기지 말고 본인의 그런 끼와 위트와 센스를 다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주시면 너무 뭔가 좋죠. 도움이 더 되겠네요. 네, 엄청 좋죠. 여러분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건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분이 말씀하신 이런 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해서 시은님이 한마디 정리를 해주신다면? 라인에서 필요한 역량 그쵸. 한마디로 한다면 일단 다방면에서 와우가 있는데 많이 와주세요. 다방면에서 와우 하신 분들 와우. 모두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즐겁게 이렇게 모셔놓고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뭔가 진솔한 그런 마음을 다 담아서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마도 시청하고 계신 예비 라이너분들도 많은 정보와 꿀팁 그리고 이러한 저희 분위기 이런 걸 느끼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촬영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파트만 남았는데요.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다음 신입공채 담당자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신입공채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릴 신입공채 담당자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 채용팀에서 신입공채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저의 역할을 이해하시기 쉽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라인 신입사원을 뽑는 라인의 부서들 그리고 지원자 여러분들과의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신입공채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부서들과의 조율 그리고 지원자 여러분들께 각 전형 단계에서 안내를 드리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동준님은 두 번째 이제 신입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 좀 더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취업을 준비했던 취업 준비생으로서 지원자 여러분들의 좀 답답한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표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공지는 잘 안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발표 일정을 공고에 다 담아서 여러분들께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된 환경에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소연님과 방송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공채와는 달리 공고상의 직무에 대해서 가능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문의사항들을 공고상에 가능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죠? 네. 혹시 지금 지원자 수가 좀 있나요? 네, 지원자 수는 항상 라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점점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이제 지원자 분들이 되게 이제 모집 마감일에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 전까지 저희가 정보를 많이 드리고자 지금 이런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주의를 해야 할 사항 이런 게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공고를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이랑 그 외 디자인, 기획, 사업 마케팅, 경영 지원 두 가지 공고로 분리를 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되시는 지원자 모두에게 필기와 코딩 테스트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기와 코딩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신 분들께는 1차 면접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차 면접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디자인, 기획, 사업 마케팅, 경영 지원 직군의 공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되고요.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신 분들께 각 직무별로 정해진 별도의 과제를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개발 직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코딩 테스트와 필기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 다른 디자인, 기획, 사업 마케팅, 경영 지원은 일단은 서류 전형을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사전 과제가 나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정리해 주신 부분이 맞고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원 자격이 되시는 모든 분들께 기회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원 자격이라고 함은 2018년 8월 졸업 예정자 혹은 이미 졸업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졸업이 조금 늦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름이나 겨울에 계속 인턴 채용도 하고 있으니까요. 인턴 채용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인턴 채용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턴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용 홈페이지를 좀 꾸준히 계속 봐주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 계속해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채용 박람회나 저희가 채널 이제 문의 채널이 있잖아요. 라인8이라고 그곳을 통해서 신입사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나요? 네, 요즘 공채 접수 기간을 맞이해서 질문이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 필기 코딩 테스트 관련한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고상에는 라인 개발 직무에는 11개의 세부 직무가 있고 게임 개발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세부 직무가 있다 보니 각 직무별로 다른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니고요. 그 모든 직무가 동일한 시험 문제로 진행이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라인 개발, 게임 개발, 보안 다 모두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근데 보안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문제가 출제가 그런가요? 됩니다. 보안은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제 신입공채 담당자로서 이제 라이너가 되실 분들에게 뭔가 꿀팁 이런 거를 전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면은 요 채널을 좀 이제 못 보신 분들한테는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 한 선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꿀팁을 주신다면.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직무질문 자기소개서 문항을 많이 가다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지금 임시 저장을 모두 해두시고 글자 조금씩 바꾸고 단어는 부족한 게 없는지 퇴고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자기소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글자 수 제한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었습니다. 사실 글자 수가 없으면 좀 막막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글자 수 제한을 안 둔 이유는 글자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 구애받지 마시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느낌대로 좀 진정성을 담아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달라는 의도로 글자 수 제한을 없앴던 거고요. 그래서 이 말이 조금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적당한 글자 수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너무 같습니다.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사실 뼈가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모두 같이 일하게 되실 팀원분들이시기 때문에요. 이 팀원분들이 지원자분의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일지 그리고 좋은 인상을 준 지원자인지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가능한 어필한 사람인지를 체크하시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글자 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본인의 느낌대로 진정성 있게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동준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동준님은 진정성 있게 적당히 글자 수 몇 글자로 작성을 하셨나요? 제가 이 라인에 지원을 하면서 보니까 글자 수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당황을 많이 했었었는데 글자 수를 얼만큼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좀 자유롭게 썼던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여러분들을 잘 표출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동준님의 꿀팁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담당자가 아닌 인간 이동준. 인간 이동준. 그쵸. 선배 이동준으로서 네. 좀 진솔한 마음을 담은 꿀팁, 네. 화이팅의 말을 전달하신다면. 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지원서를 작성하던 입장에서 어찌 보면 지금은 반대편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조금은 다소 잔인할 수도 있는 이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지켜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서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 얻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기회를 또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입사일이 7월 2일인데요. 7월에 오시면 저 있으니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면은 커피 쏘시나요? 네, 저희 커피가 7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700원밖에 안 하니까 네. 쏘신답니다. 네. 꼭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신입공채가 3월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지원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전에 1월 달부터 이제 담당자들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3월에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공채를 준비하는 와중에 조금 더 꿀팁, 정보를 드리고자 예비 라이너분들께 이러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참여해주신 동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작인 신입공채가 앞으로 쭉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 1시간가량 회사와 업무 그리고 공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 되셨나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와 팁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마음이 잘 전달되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꼭 잊지 마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3월 2일부터 3월 19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시간 내에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마감 당일날에는 이제 지원자분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접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꼭 하루 전에 여유 있게 지원서 마무리하시고 제출하시기를 꼭 빌겠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방송 시청해주신 예비 라이너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모두들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